한국이 잘 살아가는 거냐, 더 못 살고 있는 거냐라는 것은 GDP로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적이겠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 경제 규모도 13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와 중국 반도체 등의 수출 쏠림이 심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작년에 경제 규모 상위 100개국 GDP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GDP는 1조 6,652억 달러로 1년 전에 견주어 8%가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9.9에 이어서 그러니까 2008년께 2009년에 반영이 됐는데 그거에 이어 가장 큰 감소폭이다. 달러화 기준 한국의 GDP는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각각 4.3, 0.4 뒷걸음질한 뒤 2021년 10.1% 뛰어 올랐는데 그러다 지난해 다시 8%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상위 100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더 GDP가 크게 줄어든 나라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마이너스 19.7, 스리랑카, 일본, 미얀마 등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한국보다는 GDP 정감 상황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스리랑카도 지금 외환위기를 겪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 정책을 실시해서 엔달러 환율이 작년에 19.8%나 급등을 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5.5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미얀마도 내전 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상적인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GDP가 많이 줄었다. 세계 13위가 됐어요. 2020년 10등까지 올라갔는데 세계 13위가 되었고 한국이 이렇게 GDP가 뒷걸음친 것은 강달러 현상 속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와서 그렇고 단지 환율만 탓할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더라도 가만히 우리나라가 작년에 가만히 앉아서 국부가 8%가 쪼그라들었어요. 집집마다 8%의 그런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하고 관계없이 은행팔 비틀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은행이 마치 초과 이윤을 걷고 있는 것처럼 압박해서 은행이 이자를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거다 했는데 미국에서도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상승이 시장 금리가 오른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은행 금리는 올해 내내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경제적 위기 상황이 하나 둘씩 터져 놓으면 그때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자, 환율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1320원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것이 지금 두 달 만에 최고치인데 이러다가 이제 1400원대를 향해서 계기가 주어지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는 미국의 지금 달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등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 환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한미 금리 격차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한국에 계속되는 지금 수출 급감, 무역에서의 지금 위태로움이 환율 등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이 한국이 어느 타이밍에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제히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예측하지 않고 환율이 뭐 1300원대 중반에까지 갔다가 또 내려올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프트 랜딩하는 미국 경제라면서 기업 정부가 일자리 합작을 해서 미국은 경기 침체를 막았고, 그래서 인플레 잡으려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고통의 시간이 올 건데 그 예상을 뒤집고 고용이 안정적 단계고 기업은 해고 자제하고 일자리는 증가한다. 탄탄한 소비가 실물 경제를 받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래 부채 비율이 줄고 있다라는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한 오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들을 쓰고 나면 몇 달 뒤에 진실이 밝혀집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 틀리면 나중에 저를 비난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스로 위로한다고 경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정부가 잇따른 가계부채 경고 폭탄에도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냄새 잘 맡는 이재명이가 가계부채 심각하다. 배드뱅크 설치법 힘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언급하고 나섰어요. 가계부채 충격 올 수 있는데 정부는 심각성 몰라. 이재명이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부채 탕감시켜주고 재미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재명이한테 내가 한마디 경고를 하자면 배드뱅크 설치해서 경감시킬 수 있는 배드뱅크라는 게 뭡니까? 은행들이나 뭐 정부 관련 기관들이 돈을 갖다가 좀 내가지고 그 비틀어 주는 거 그게 배드뱅크 아니에요? 이미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 배드뱅크를 갖다가 해요? 그 배드뱅크라는 거는 일부만 쇼할 때 쓰는 것이지 배드뱅크를 설치했다고 있는 빚이 사라집니까? 무식하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폭탄은요. 지금 알만한 사람은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 떨어지는 부동산을 막으려고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바람을 잡으면서 인위적인 거라고 봐요. 한국 부동산이 바람 잡고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풀고 대출 규제 풀어서 부채를 더 늘렸고 자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폭탄을 터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부채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데 솔직히 불행하게도 정부 내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갖다가 총괄해서 판단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이 각자가 이것이 내년 4월까지는 관리가 된다고 지가 정한 허위보고에 지 스스로 취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못 피할 거다라고 봅니다. 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와 물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필요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7월 금통위 의사록에 이걸 지시했는데 이자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만 적어놓고 저들은 면피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면피할 자들만 있지 정말로 위기를 실감해서 대응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at your ass bigger.